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숨가쁘게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주영석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속으로 시간을 통해서 좀 차분하게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한데 뉴스는 많이 됐고요. 네. 또 어제 저희 그렇죠. 그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다 이제 듣고 하셨을 테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이 관심이 가장 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한반도 비핵화 명시했고요. 네. 또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전환 등등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역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13개항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런 이제 제목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13개항이 다 이제 관심을 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종전선언과 비핵화 명시 이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발표했지만 완전히 이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비핵화도 결국은 미국이 동일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합의가 나와야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했고 아마도 이것은 이제 곧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 토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이런 합의문에 명시가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좀 성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핵화를 이렇게 언급하고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자. 한반도의 그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이 이제 그 남북 정상에 의해서 이제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를 명문화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면서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그 정전 상태,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쟁 자체가 끝나지는 않은 이런 좀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다 이렇게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 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판문점 선언에 좀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을 검색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이 생방송 스튜디오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비주얼 라디오를 이제 같이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함께 저희를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하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도 좀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영석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그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근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좀 신중합니다.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내용은 좀 들여다볼 필요 있다라는 신중한 표현을 좀 했고요. 한국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핵화를
합의했다기보다는 뭐 어떤 비핵화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약간은 뭐 평가절하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논평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핵화하기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거니까 네. 그거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뭐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것처럼 완전한 합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그렇게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합의했다 또는 뭐 비핵화를 하기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 문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실천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과거에도 좋은 합의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실천되지 않은 상황, 못한 상황 그게 문제였고요.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핵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뭐 합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합의가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 자체보다는 그 합의가 지켜지느냐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 아닌가 싶고요.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 만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찬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측과 북한 측에 초청받은 인사들이 합쳐서 한 60-70명 정도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식 흔히 그 소셜이라고 그러죠. 그런 만찬에 가면 자리에 앉지 않고 서가지고 와인 한 잔씩 들면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웃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지금까지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 측 인사들은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굳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 한국 쪽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좀 경직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도 그 만찬장의 모습 봤지만 굉장히 그 풀어져 있고 정말 이 웃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그 파한대소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보자면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은가. 오늘 그 만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김영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석 달 만에 이렇게 상황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히는 것 같은 거 참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김영철이 했고 또 김여정 같은 경우도 남북 관계가 정말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자기도 좀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북한의 최고 핵심 실세들이 이런 얘기를 오늘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가 예전에 봤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합의를 했지만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회담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 예전과는 다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의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가운데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의미 있게 또는 귀에 쏙 들어오게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문구가 이제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저는 이제 오늘 기억에 남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남북한 간에 길고 긴 겨울은 이제 영영 끝이 났다라는 그 얘기도 참 가슴에 와닿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주영석 기자 말 듣고 어제 만찬장이 마치 결혼식 연회장 같았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써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아이디 지혜송님은 북한 인권보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나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만남에서는 좀 북한의 양측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는 일부러 언제 거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차제에 이런 문제도 당연히 이제 논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자유한국당의 반응과는 또 반대로 미국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나 일부 언론들이 뭐 약간 지적하듯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다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요 언론들의 그 제목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BC 같은 경우는 North Korea, South Korea agree to end war, denuclearize peninsula.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그러니까
종전으로 이제 가기로 이제 합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닌슐라 반도를 이 비핵화하기로 또 합의했다. 그래서 역시 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이제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CNN 같은 경우도 North and South Korea both end Korean War in Historic Accord 해가지고 북한과 이제 남한이 한국 전쟁을 이제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종결하기로 이제 동의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비핵화로 가기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어떤 진전을 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진전되는 상황을 이제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오늘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Korean War to end. 그리고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its great people should be very proud of what is now taking place in Korea. 그래서 미국은 정말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전쟁은 끝이 난다. 물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윗에서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극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 언론들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자유한국당의 논평도 얘기하면서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비핵화 추진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뭐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이게 하겠다고 해놓고 뭐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해놓고 시간을 계속 끌면 뭐 의미가 없는 건데 문제는 시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대한 언급도 사실 하긴 했어요. 자, 이제 너무 서둘러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이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장기적인 거는 뭐 차지하도록 하고요. 우선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바로 가장 큰 게 그 외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2번 열렸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단발성 행사였고 그것과 병행되는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대외적인 어떤 다른 국가들 중요한 국가들과의 그 관계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미국과의 그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또 열릴 예정이고 왜냐하면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동의까지 얻어내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사실 한국이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북한의 체제 안정이나 체제 보장 같은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예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결국 불안전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까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이런 그 남북한 간의 합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저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번에 이제 3차 정상회담인데 그 과거의 2번의 정상회담과 다른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 등이 차례로 이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대단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때쯤이면은 지금과는 또 완전히 다른 한 단계 진전된 나올 수도 있죠. 진전된 상황에서 아마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은가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걱정 우려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무조건 버리고 그렇죠. 기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대해야 합니다. 단 차분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